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원래 안경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안경을 쓰는 것이 또 뽀대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뽀대를 내볼라. 이게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파동에서 어느 분이 물은 어떻게 먹고 얼마만큼 먹고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목마르면 드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이냐. 갈증이 해소될 만큼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또 뭐라고 또 쭈얼쭈얼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몸 속에 이 수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양소를 운반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하고 불쾌감이 생기고 또 운동 능력 또 스트레스가 이런 게 막 쌓입니다. 이런 것들을 양약적으로는 또 뭐라 탈수 현상이다. 이렇게 또 탈수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건 좀 안 먹어도 됩니다. 밥 한두 개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물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아주 치명타가 나타납니다. 체내 수분량에 따른 탈수 증상, 물이 얼마만큼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2%가 부족하면 갈증이 아주 굉장히 물이 말라요. 그 다음에 불쾌감, 식욕이 떨어집니다. 4%가 부족하면 오줌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피곤합니다. 그냥 올레리 꼴레리가 됩니다. 8%가 되면 현기증이 납니다. 젊은 아가씨들 그냥 물도 안 먹으면서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 필라테스 그런 데서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수분이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8% 정도 되면 그냥 어지러워서 떨어집니다. 10%가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오서 막 뒤틀립니다. 12%가 부족하면 높은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게 바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이런 겁니다. 20%가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호흡이나 땀, 그 다음에 소변, 대변으로 수분을 이렇게 소실됩니다. 수분이 소실되죠. 그래서 이를 약 2.5리터가 배출이 됩니다. 그럼 그만큼 보충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앞서 얘기했던 영양소를 운반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이외에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바꿔질 때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피부에서 수분을 이렇게 발산할 때 이런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수분을 발산함으로써 이런 체온을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분 부족 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통보를 합니다. 우리 몸에 혈액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노화, 세포가 쪼글쪼글해지면서 메말라가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나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수분을 잘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혈액은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땡겨옵니다. 그래서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럼 피부가 쪼글쪼글해집니다. 빵빵해야 되는데 수분을 뺏기니까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름살이죠. 그 다음에 감염,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감기 잘 걸립니다. 그리고 변비, 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체내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장 기능 저하라는 것은 이런 분절운동, 연동운동과 분절운동, 똥이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똥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갈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타날 때는 물을 섭취하라. 거기에 뭐 시원한 맥주를 먹거나 뭐죠 그 청량음료를 먹으면 오히려 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장에서 소변 농축 이러한 능력과 또 갈증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수분 부족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물을 잘 먹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물을 마셔야 되느냐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이나 식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 밤새도록 세포들이 일을 하고 난 찌꺼기들,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돌고 이런 장내에 있는 것들을 물을 먹으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변비를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식전에 물 한 잔 먹는 것은 포만감을 줘서 화식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있고, 또 취침 전에 이렇게 물을 한 컵 정도 쫙 먹고 자면 밤사이에 자면서 호흡을 통한 수분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밤에 잠자리에 자리끼라고 해서 물 한 대접 놓고 주무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깨서 물 한 잔씩 드신 그것이 바로 장수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미네랄 워터를 먹는 것이 좋다. 냉수를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죠.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해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온의 물을 먹는 게 좋죠. 실온의 물을 먹되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미네랄인 우리 몸에서 전해질 균형을 이렇게 균형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몸의 흡수력을 향상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어떤 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소금에 있습니다. 소금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 56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만든 이런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젓갈류 이런 음식을 먹고 물을 한 잔 먹으면 그것이 바로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고 물 1리터를 먹어라. 이건 아주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방법은 바람직한 물 섭취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쓸데없이 커피 먹고 또 시원한 생맥주 먹고 이건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디 스포츠 음료 운동하고 나서 뭐라 그러지 이거 2% 부족인지 뭔지 이렇게 스포츠 음료에서 다 독입니다. 이뇨작용을 아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던 이런 탄산음료를 먹으면 그보다 3배 물을 더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양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시로 물을 보충해라. 근데 2리터를 한꺼번에 먹으면 또 이건 어리석은 섭취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을 1리터를 한꺼번에 이빠이 먹어버리면 혈액 속의 염기 농도가 낮아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되면 뇌 부종이 옵니다. 오히려 호흡 중추가 눌리면서 숨을 못 쉬는 물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물은 신장방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방광 기능이 좋으면 우리 몸속에 필요한 물을 가두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을 가두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많고 적은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음식은 또 뭐냐? 그게 소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짠맛의 음식들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보강하면 좋다. 여기 수분 보충하는 기능이 뭐냐? 일본에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 1000cc를 먹고 소변을 받아보니 약 1000cc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1000cc 먹이고 소금을 먹이니까 소변이 800cc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이 20%를 몸 안에 머금는 효과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촌에 계시는 분들 보면 다 밥, 김장김치, 찝찌로만 그 천일염물 안 됐죠. 거기다가 고추장 넣고 썩썩 비벼서 그 다음에 된장 이렇게 또 된장 국물 먹죠. 또 장아찌 먹죠. 또 새우젓갈 먹죠. 이런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촌에 사시는 분들의 어르신들 보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도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청량음료 좋아하고 달콤한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뭐 후딱하면 커피 먹고 뭐 냉커피 먹고 뭐 녹차 이따만 덩어리로 먹고 오래 살라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근데 100세 넘게 사는 몇 명이나 돼요. 7, 80이 다 죽어요. 이렇게 장수촌의 그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눈에 안 띄고 맨날 무슨 서양 과일, 서양 음료 무엇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고유의 천일염과 소금으로 만든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 항상 수분을 20%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분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 쓸데없이 커피, 녹차, 그 다음에 청량음료, 그 다음에 시원한 맥주, 운동하고 이런 걸 먹으면 오히려 탈수 현상을 더 부추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체내 수분량의 감소에 따른 탈수 증상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지 말고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고 물을 한 잔, 숭늉 한 잔, 그리고 저녁에 머리맡에 물 한 대접 떠놓고 목마를 때 한 잔 드시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물 섭취 방법이고 건강하게 물을 먹는 방법이고 장수할 수 있는 물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파동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싱겁게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뭐 싱겁게 먹고 물을 뭐 1리터 이상 뭐 2리터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일찍 죽어라, 또 하나는 병을 많이 발생시켜라 해야 내가 돈 벌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물 섭취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전해질이 뭐라 그러세요? 에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준다.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가 좋다.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 뭐냐 이게.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천일염과 죽염으로 이 죽염은 그 안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56종의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물을 자주 먹는 것이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이다. 즉 갈증이 생기면 고심하지 말고 물 한 컵 들이키는 것이 좋다. 싱겁게 먹고 물 들이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싱겁게 먹은 물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 먹고 물 먹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건강법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토부리가 가장 건강법이다. 남이 외국산 물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먹는 식습관과 물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한 물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